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준언어단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음성과 관련된 실수, 주저 또는 언어실수, 발화오류, 오델로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음조, 음높이, 말속도, 억양, 음량, 음질, 말더듬, 휴지, 주저와 침묵 등과 같은 발언으로 생산된 음성을 준언어라고 합니다. 음성단서는 어떤 사람이 빈정거리는지를 판단할 때 특히 중요하죠. 예라는 단어를 거짓말을 하는 자가 진심이거나 빈정투로 말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이러한 단어의 해석은 상대에게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음성단서는 말하는 사람의 신체적 특성, 감정 상태, 개성, 신념과 신뢰성을 마음에 연결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또한 연령, 신장, 외모와 신체 유형과 같은 말하는 사람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종종 전달합니다. 준언어 단서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성, 청소년이나 신장이 작은 사람은 높은 음을 연상합니다. 큰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나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시각화하기 때문이죠. 느리고 신중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거나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증오와 같은 활발한 느낌은 큰 음성, 높은 음주와 빠른 말을 연상하고, 애정과 슬픔과 같은 수동적인 느낌은 부드러운 음성, 낮은 음조와 비교적 느린 말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성격 특성은 대체로 음성단서와 관련이 있죠. 권위, 사회적 조정과 사회성은 특정한 음성단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적합한 음성단서는 청중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와 억양은 언어음을 진미적으로 유쾌하고 의미에서 미묘한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빠른 말하기 속도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이 있거나 자신의 언어를 신속하게 결론을 맺으려 하는 것이죠. 음량의 변화는 강조하거나 긴장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이 되죠. 발성은 피드백이 적은 공중연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할 때 존경과 공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성과 관련된 실수. 일반적으로 거짓말할 때 음성과 관련된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저하거나 언어 실수를 하거나 높은 탐지 우려로 망설이거나 방향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속이는 자는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저하거나 언어 실수를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면 주저하거나 언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 준비되었을 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단서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죠. 망설임 또는 방향 망각. 속이는 자는 높은 탐지 우려로 망설이거나 방향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탐지 우려는 준비가 소홀한 속이는 자가 하는 오류가 되겠죠. 나쁜 것을 듣는 것은 속이는 자를 더욱 발각을 두렵게 하여 휴지와 언어 오류를 증가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말을 중단하거나 말이 자주 끊길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을 때 망설이는 것, 특히 어떤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주저는 상대방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이야기 도중 상대방이 지나치게 자주 말을 중단하면 의심을 해볼 만하죠. 발화 오류. 개인적인 특성과 맥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하는 발화 오류는 실언, 말더듬과 휴지, 음성의 요소는 음조,
음높이, 말속도, 억양, 음량, 음질, 비어음, 발음, 발성, 똑똑한 말투 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탐지하려면 이러한 발화 오류를 포착해야 합니다. 오델로 신드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델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이죠. 오델로 신드롬은 오델로는 고귀하고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질투와 의심에 가득 찬 의처증 환자로 부인인 데스데모나까지 살해하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현상을 오델로 신드롬이라고 하죠. 명확한 정신과적 증상이 없는 와중에 배우자가 자신에게 불충실하게 돼 자신이 피해를 받는다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부정망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준언어 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방송은 발화 오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